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발해의 신라, 당의 혼란과 거란의 성장으로 발해에서는 793년 문왕의 사망 이후 25년간 6명의 왕이 즉위하였습니다. 그것은 발해의 왕위 계승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문왕의 뒤를 이어 대원이가 즉위하였는데 바로 피살되었고 이후 성왕, 강왕, 정왕, 희왕, 간왕이 차례로 즉위하였습니다. 재위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왕들이 있었던 것을 통해 왕위 계승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를 내분기로도 파악할 수 있다. 818년 10대 선왕 대인수가 즉위할 때까지 왕위의 교체가 빈번하였고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었습니다. 발해는 선왕 때부터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여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융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06년경 대인선이 즉위한 이후 발해는 쇠퇴하면서 급격히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인선의 재위 기간 906년에서 926년 발해뿐만 아니라 신라, 당도 비슷하게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라도 하대에 들어서면서 진골귀족 사이에서 빈번하게 쿠데타 시도, 왕위 시해 등이 일어나면서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농민층의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태봉과 후백제가 건국되면서 신라는 후삼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당에서는 9세기 후반부터 중앙의 통제력이 붕괴하였고 지방에 번진 세력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은 결국 907년 멸망하였습니다. 당 멸망 이후 979년 송이 다시 중국을 통일하기까지 중국은 후량을 시작으로 5대 10국의 분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중원과 발해의 혼란으로 인해 거란은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였습니다. 거란 부족들은 야유라 보기를 중심으로 교합하였고 916년 왕조를 건국하고 요로 국호를 삼으면서 부족 단위가 아닌 명실상부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9세기 해동성국의 번영을 구가하던 발해가 거란에게 무기력하게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배층 사이의 내분이 주요한 멸망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이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발해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마지막 사건이 거란의 침입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거란은 당의 멸망 이후 중원의 분열 속에 노동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915년 10월에는 야유라 보기가 직접 압록강에서 낚시를 하고 신라는 거란에 박물을 바치고 태봉은 고려보검을 바치는 등 발해의 신경을 자극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발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라와의 결혼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소득은 없었습니다. 거란은 급속히 강해지고 있었고 신라, 태봉 및 그 뒤를 이은 고려는 거란과의 교류를 행하고 있었던 까닭에 발해 역시 918년 2월 거란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920년 발해인 4명이 일본으로 망명하는 등 서서히 발해 내부에서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발해의 영향 아래 있던 여진이나 흑수, 달고 등이 이탈하여 독자적으로 신라나 고려, 중원과 접촉하는 등 발해의 주변 민족에 대한 통제력도 상당히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거란이 계속해서 요동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발해는 924년 5월 요주를 공격하여 차사 장수시를 죽이고 그곳의 백성들을 약탈하였습니다. 당시 거란은 서방 원정에 집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924년 7월 거란은 발해를 공격했으며 발해는 여진과 회골, 항두시리 등을 동원하여 거란을 공격하였습니다. 다시 9월 거란이 발해를 공격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공방은 발해가 926년 거란의 일격에 의해 멸망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925년 9월 서방 정벌을 마치고 돌아온 야유라 보기는 12월에 두 가지 일 중 하나 서방 원정는 이미 완수하였고 발해는 대대로 원수인데 아직 갚지 못했다 는 조서를 내리며 서방 원정을 성공으로 이끈 자신감 속에 발해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한 야유라 보기는 12월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인 목엽산에서 제사를 지냈고
다시 오산에서 청우와 백마로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상갈산에서 귀전을 쏘며 출정을 알렸으며 상령을 거쳐 발해의 부여부를 포위하여 부여성을 빼앗았습니다. 발해의 노상이 이끄는 3만 명의 군사는 거란의 1만 기병과 맞닥뜨렸으나 패배하였습니다. 부여성이 함락되자 거란군은 바로 발해의 수도인 호란성으로 진격하였고 결국 대인선은 항복하였습니다. 항복 후에 대인선은 흰 옷을 입고 300명의 신하들과 함께 항복의식을 치렀습니다. 야유라보기는 발해에 군현을 설치하였습니다. 야유라보기와 거란의 군사들은 9일간 천리를 이동하여 부여부에 이르러 포위하고 3일 만에 부여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6일 만에 발해의 수도 호란성에서 대인선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너무 쉽게 무너진 현실을 믿기 어려웠던 것인지 대인선은 틈을 타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미 기울어진 국군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발해가 멸망한 후 발해 유민들의 고려로의 이주 기록들이 고려 태조 대의 기록에 확인됩니다. 925년 9월 발해의 장군 신덕 등 500명이 귀순하였고 이어서 발해의 예부경 대화균, 근로사정 대원균, 공부경 대복모, 좌우의 장군 대심리 등이 백성백호와 함께 귀순하였습니다. 12월에는 발해의 좌수의 소장 모두간과 검교, 개국남박어 등이 백성 천호와 함께 귀순하였습니다. 이들은 발해가 멸망하기 전에 고려로 들어간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발해 멸망 전 이탈하는 발해인의 숫자가 500명, 백호, 천호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929년 6월에는 발해인 홍견 등이 배 20척의 사람과 재물을 싣고 고려에 귀순하였고 9월에도 발해인 정근 등 300여 명이 귀순하였습니다. 고려로 들어온 발해인 중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발해 세자를 자칭한 대광현입니다. 대광현이 관료와 군사, 백성 수만 호를 이끌고 고려로 들어오자 왕건은 대광현에게 왕계라는 성명을 내리고 고려 왕실에 적을 두게 하였으며 원보의 벼슬을 주고 배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광현은 배주에서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대광현이 데려온 문무 참자 이하의 관료들도 관직에 임명받는 등 고려 태조의 발해 유민에 대한 포용 정책은 상당히 두터웠습니다. 발해 태자를 위시한 지배 계층들이 고려로의 망명을 결정한 것은 부여의 유속을 잇고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한 발해와 마찬가지로 고려 역시 고구려의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국명을 고려라고 지었기 때문에 고려에 대하여 고구려를 매개로 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발해의 멸망 후에 발해의 백성들은 상당 부분 거란에 흡수되어 거란인이 되었으며 혹은 여진인으로서 살아가거나 중원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민의 일부는 발해의 터전에서 거란에 대항하며 발해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발해 멸망 직후 발해의 영역에 세워졌던 동남국은 유민들이 아닌 거란이 세운 것으로 상경용 천부의 호란성 수도를 두고 호란성을 천복성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요양으로 옮겼습니다. 동남국이 요양으로 옮긴 후에 발해의 영역에는 발해 유민들이 다시 국가를 세웠는데 이때 세워진 국가를 보통 후발해라고 합니다. 후발해는 929년 고정사의 파견을 시작으로 936년까지 후당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압록강 유역에도 발해의 유민에 의해서 국가가 세워졌는데 바로 정한국입니다. 이 정한국은 열씨가 주축이 되어 다스려졌으며 970년 정한국왕 열만화가 송의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발해가 멸망한 지 100년이 넘은 1029년에는 발해의 왕손 대열림이 흥묘국을 세웠습니다. 대열림은 거란과의 전투를 수행하면서 5차례나 고려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흥묘국은 양상세의 배신으로 1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발해가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거란의 영역으로 공고화된 곳에서 일어난 흥묘국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1116년에는 발해 유민 고영창이 대발해국을 세웠으나 이 역시 5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발해 유민들은 926년 발해 멸망 이후 후발해, 정한국, 흥묘국, 대발해국을 세우며 계속해서 발해의 부흥을 기도하였습니다. 흥묘국의 경우 발해가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난 시점, 대발해국은 20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세워졌습니다.
비록 그들의 국가 수립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멸망한 지 200년이 거의 다 된 국가의 부흥을 시도하고 대바레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바레의 유민들이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바레의 부활을 꿈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